차가운 아침 이슬이 무덤 비석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75세 박영수 할아버지는 그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 항상 그 자리에 있던 강아지가 오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벌어진 놀라운 반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뜹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도 똑같은 하루일 거야. 할아버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관절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미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그리고 지친 눈빛.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작은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으며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지. 그때는 함께였지. 할아버지는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토스트와 커피 그리고 신문. 혼자 먹는 아침 식사는 조용하고 고요했습니다. 평생 함께하던 사람이 없으니 오늘도 그럴까? 할아버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항상 이랬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만으로도 기뻤으니까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 학원이 바빠서 다음 주로 미뤄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던 약속이었는데, 하지만 이미 다음 주로 미뤄진다는 말이었습니다. 아, 그래. 괜찮아. 다음 주면 되지. 네, 그럼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너도 건강하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항상 무덤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무덤에 가야 해. 그곳에서 또 그 강아지를 볼까? 할아버지는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오래된 경차를 타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이 차는 20년 전에 샀던 차였고 할아버지는 이 차를 아끼며 타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차를 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차를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시동 걸었습니다. 엔진이 조금 거칠게 돌아갔지만 여전히 잘 작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그들이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않았고 아무도 할아버지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은 한적한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외로워. 너무 외로워.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강아지는 어디 있을까? 평소라면 이 시간에 나타났을 텐데. 할아버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항상 이 시간에 나타났으니까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강아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 하지만 강아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라면 벌써 나타났을 텐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무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강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덤 뒤쪽, 옆쪽, 앞쪽. 하지만 강아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3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관리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무덤 앞에 항상 있던 강아지 아세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강아지 말씀이시군요. 어제 저녁에 죽었어요. 할아버지는 순간 멈췄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죽었다고요? 그 강아지가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던 강아지가 죽었다고요? 네, 어제 저녁에 무덤 앞에서 죽었어요.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던 강아지였는데 정말 충성스러운 강아지였어요. 관리인의 목소리가 슬펐습니다. 할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고 아린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 강아지는 항상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항상 할머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 강아지는 정말 특별했어요. 30년 전부터 그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있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항상 그 자리에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이 강아지가 이렇게 오래 같은 자리에 있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이 강아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죠.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강아지를 더 자주 봤어야 했는데, 더 관심을 가져줬어야 했는데, 할아버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강아지가 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왜 30년째 그곳에 있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가 죽기 전에 뭔가를 남겼어요. 무덤 앞에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가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상자요? 네, 작은 나무 상자였어요. 그 안에 편지 같은 게 들어있었는데 저는 그 상자를 보관해 두고 있었어요. 혹시 누군가 찾아올까 해서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무덤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그 상자가 아직 그곳에 있을까? 할아버지는 무덤 앞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리인이 가져간 건 아닐까? 할아버지는 다시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관리인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상자는 손에 닿는 순간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할머니의 손길이 남아있는 것처럼.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적혀 있을까? 할아버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쓴 편지라니. 이건 언제 쓴 편지일까? 할아버지는 편지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나는 평생 만족했어. 그리고 이 강아지가 내 마지막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30년 전 나는 이 강아지를 버렸어. 하지만 그건 내 선택이 아니었어. 가족들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이 강아지는 나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이곳을 지키기 시작했어. 할아버지는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할머니가 강아지를 버렸다고. 그건 내가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읽었습니다. 이 강아지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내 곁에 있었어.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이곳을 지키고 있었지. 이 강아지가 바로 내가 너에게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편지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안을 더 살펴봤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열쇠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무엇을 여는 열쇠일까? 할아버지는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열쇠가 무엇을 여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는 우리 집 서랍을 여는 열쇠야. 그곳에 내가 남긴 또 다른 선물이 있어. 그걸 찾아봐. 할아버지는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할머니와 강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고 강아지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에는 할머니의 과거가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할머니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고 할머니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길에서 버려진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어느 날 할머니가 시장에 가다가 상자에 버려진 강아지를 보았습니다. 그 강아지는 작고 약해 보였지만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강아지와 함께 지내면서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는 할머니의 곁에 항상 있었고 할머니가 슬플 때는 그녀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울 때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할머니에게 소망이 되어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할머니의 곁에 항상 있었고 할머니가 우울할 때는 그녀의 손을 하차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울 때는 그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소망아, 너 덕분에 나는 살아갈 수 있어. 할머니는 소망에게 말했습니다. 소망은 할머니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망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망은 할머니의 손을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강아지가 집안을 어지럽히고 있어요. 냄새도 나고 털도 날리고. 이거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조금만 더 키워볼 수 있을까? 엄마, 이건 안 되겠어요. 아이들도 알레르기가 있고 집안도 지저분해지고. 정말 미안하지만 버려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강아지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강아지를 버리기 전에 할머니는 그 강아지에게 작은 목걸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걸이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망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소망을 안고 울었습니다. 소망은 할머니의 눈물을 핥았습니다. 할머니는 소망을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안아주었습니다. 너를 잊지 않을게. 절대 잊지 않을게. 할머니는 소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할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강아지가 할머니의 유일한 위로였다는 것. 할아버지는 그동안 몰랐던 일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아지도 나를 따라갔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이 강아지는 평생 만족했어. 그리고 나도 만족했어. 이 강아지 덕분에 나는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으니까. 할아버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자신은 그걸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할머니의 필체가 떨리는 손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와 강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이 강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야,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강아지를 기억해 주길 바라서야. 이 강아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이 강아지는 나를 잊지 못하고 이곳을 지켜주고 있었지. 이 강아지가 바로 내 마지막 선물이야. 이 강아지가 보여준 사랑과 충성을 잊지 말아줘. 할아버지는 다음 날 다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있던 자리에 작은 비석을 세웠습니다. 30년을 지켜준 충성스러운 친구에게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새겼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할머니 미안해. 내가 너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차가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강아지를 보면서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야,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 나는 만족했어. 그리고 이 강아지 덕분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어. 너도 다르게 살아. 그것이 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야. 할아버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아들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그런 일이. 우리가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어. 모두가 몰랐지.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말자.
할머니가 원했던 것은 우리가 다르게 사는 것이었어. 가족들은 모두 후회했습니다. 할머니를 더 잘 이해해줬어야 했는데, 그 강아지를 더 잘 대해줬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는 떠났고 강아지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자.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 잘 들어주자. 그것이 할머니와 그 강아지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야.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편지의 글씨가 떨리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우리가 몰랐어요.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알게 됐으니 그걸로 충분해.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할머니와 그 강아지가 보여준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자고 약속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작은 강아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할머니 무덤 앞에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강아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충성이라고. 충성은 할아버지의 곁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함께 매일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그 강아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충성이 내 곁에 있으니까. 충성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충성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충성은 할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갔고 할아버지는 충성을 쓰다듬었습니다. 충성은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충성아, 너는 그 강아지처럼 충성스러울 거야. 충성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충성을 안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충성은 할아버지의 손을 핥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순간 처음으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무덤 앞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너와 그 강아지가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고 살고 있어. 할아버지는 편지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날려보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간 것처럼. 할아버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충성은 할아버지의 발을 핥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충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충성아, 이제 우리는 함께야. 충성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 사진 속 할머니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그리고 그 아픔을 위로해준 강아지의 존재를. 그 사랑은 이제 충성과 가족들에게 이어졌고, 그렇게 할머니와 강아지의 이야기는 영원히 남았다. 이야기를 재밌게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